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메뉴는 소머리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쇠머리떡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떡의 이름이 참 재미가 있죠. 이 떡의 이름이 이렇게 소머리떡인 이유는요. 마치 소머리 편육을 눌러놓은 것을 썰었을 때하고 굉장히 모양이 비슷합니다. 떡을 썰었을 때.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지방마다 이 소머리떡하고 비슷한 떡들이 있죠. 그래서 모든배기떡이라든지 만경떡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찹쌀 가루에다가 밤이나 콩 또는 대추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찌는 아주 맛있는 떡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머리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된 재료들인데요. 우선은 찹쌀가루가 500g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찹쌀가루에 간을 할 소금이 1%, 예, 가루에 1%에 해당되는 5g의 소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탕은 10%에 해당되는 50g의 설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밤과 대추, 그 다음에 말린 호박, 그 다음에 서리태, 불린 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각각의 재료 하나하나 손질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 중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콩 삶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콩설기떡이라든지 송편 같은 경우에도 콩 삶기를 해봤는데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맨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불린 콩을 냄비에 넣으시고요. 콩이 잠길 정도, 충분히 잠기고도 남을 정도의 물을 준비를 하셔서 여기다 아주 약간의 소금 간만 해주시고요. 자, 이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15분 정도 불을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 15분 정도를 삶아서 콩을 미리 삶아서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콩 삶는 동안에 시간이 15분이라는 여유 시간 동안에 나머지 재료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나머지 부재료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서 이거는 이제 그 늙은 호박을 말린 거죠. 호박 고지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딱딱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 살짝 불려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호박이 촉촉하게 묻을 정도로만 하셔서 일단은 얇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불습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적셔서 물기가 골고루 묻은 상태에서 이게 완전하게 부를 때까지 놔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떡을 찌는 과정에서도 호박은 불어나니까요. 골고루 표면에 물기가 묻는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추하고 밤을 준비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이 대추는 씨를 좀 도려내기 위해서 돌려 깎아서 준비를 합니다. 대추를 물에 씻으시면 쉽게 으깨져 버리기 때문에 마른 면포 같은 것으로 깨끗하게 표면을 닦아주신 다음에요. 자, 이 칼날을 씨 부분에 바짝 붙여서 자, 이렇게 돌려 깎아서 대추의 씨를 제거를 해주세요. 5개의 대추가 나오니까요. 자,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돌려 깎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대추살이 발라졌으면은 요 대추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좀 큼직큼직하게 한 3등분 정도 해볼까요? 길이로 3등분 정도로 큼직큼직하게 해서 나중에 떡의 모양을 좀 예쁘게 낼 때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나머지 대추는 자, 이렇게 좀 겹쳐 놓으시고요. 가로 세로 한 1cm 정도의 크기로 좀 잘게 썰어주세요. 이것은 떡가루에 섞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잘게 썰어서 한쪽에다가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밤도 한번 썰어 보도록 할게요. 밤 중에서도 좀 모양이 납작하고 예쁜 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요 밤은 납작하게, 근데 일단은 밤을 납작하게 써실 때 그냥 세워놓고 썰게 되면은 둥글어 가지고 잘 썰기가 어렵겠죠. 밑부분을 살짝만 도려내 주세요. 자, 이렇게 도려내 주시고 밤을 도마에 편편하게 세우신 다음에 자, 0.3cm 정도 두께로 부서지지 않도록 납작납작하게 2개 정도의 밤만, 요것도 모양 내기 밤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부분을 살짝 도려내서 도마에 편편하게, 아주 편편하게 앉혀주신 다음에 밤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살짝 점여서 두께를 좀 맞춰보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밤은 대추처럼 한 1cm 정도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지기가 쉬우니까요. 조심스럽게 썰어주세요.
칼에다가 힘을 좀 주시고 단칼에 썰어주시면은 덜 부서지게 써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밤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 사이에 자 이렇게 호박 고지가 적당히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자, 이건 물기를 살짝 빼셔가지고요. 길이가 너무 길지 않게끔만 한 2-3cm 정도의 크기로만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모아서 자, 이렇게 썰어서 호박꼬지까지 준비를 해두시면은 부재료 준비가 다 되었죠. 자, 이번에는 찹쌀가루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콩설기를 할 때 맵쌀가루는 2번을 내렸었죠. 체에 한 번 물을 주고 내리고 두 번째는 설탕을 섞어가지고 체에 내려줬는데 찹쌀가루는 한 번만 내리시면 됩니다. 2번 내리실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맵쌀가루만큼 물을 많이 섞으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찹쌀가루는 이미 이 찹쌀을 불릴 때 맵쌀가루에 비해서 거의 10% 가까이 물을 더 많이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떡을 찔 때도 그 수증기를 또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수분을 떡이 익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많이 수분을 먹기 때문에 물의 양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이 찹쌀가루에 자, 소금, 분량의 소금 500g이니까 5g의 소금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넣어보도록 하겠는데 찹쌀가루의 상태에 따라 수분이 좀 촉촉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아예 물을 안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한 큰술에서 많아야 2큰술 정도 물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한 큰술 반 정도만 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물이 많이 들어가도 2큰술 이상은 절대 넣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시험장에서는 찹쌀가루가 수분이 조금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물 넣는 과정을 생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빻아놓은 지 오래된 찹쌀가루라든지 물기를 충분히 뺀 찹쌀가루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좀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찬물을 그냥 넣어주시고 가볍게 버무리신 다음에 다시 손으로 골고루 비벼주세요. 자, 손으로 골고루 비벼주신 상태에서 자, 이것도 체에다가 한번 내려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설탕을 같이 섞어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탕을 내리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이 설탕을 다 쓰시면 안 돼요. 조금 남기셔야 돼요. 나중에 떡을 찔 때 약간의 설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떡에 설탕을 조금만 한 2작은술 정도만 남겨놓고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탕을 넣어서 가볍게 섞어서 마찬가지로 중간치에다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는 손에 힘을 주셔가지고 쓱쓱 문질러서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때는 맵쌀가루하고 달리 가루가 좀 눌려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루가 다 내려갔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부재료를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재료 중에서 이제 콩도 다 삶아져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도 한 절반 가까이는 좀 덜어 놓으시고요. 자, 지금 떡찜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대나무통 안에다가 우리가 시루 밑으로는 오늘은요, 이 젖은 면보를 깔아줄 거예요. 실리콘으로 된 시루밑은 이거는 찹쌀이기 때문에 잘 달라붙을 수가 있으니까 젖은 면보를 활용하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면보를 충분히 적시셔서 물기를 살짝 짜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시루가 충분히 덮일 수 있는 크기여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설탕을 제가 좀 2작은술 정도 남겼죠. 이 설탕을 남긴 이유가 여기다 바로 찹쌀가루를 넣어서 찌게 되면은 젖은 면보에 익으면서 달라붙게 됩니다. 떡이 다 달라붙어 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설탕이요, 자, 다 달라붙지 않게 떡이 잘 떨어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루, 설탕을 골고루 전체적으로 편편하게 많이 뿌리실 필요는 없지만 골고루 편편하게 설탕이 다 묻게 일단은 뿌려주세요. 자, 바닥에 설탕 뿌리시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납작하게 썰어 놓은 밤을 군데군데
이 부분이 나중에 떡의 얼굴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쁜 쪽, 앞뒤 중에서도 예쁜 쪽이 밑으로 가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밤도 여긴 좁고 넓죠? 넓은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해서 군데군데 나중에 떡을 다 찌고 나면은 밤이 굉장히 많아 보이겠죠. 대추도 자, 빨간 이 껍질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해서 빨간 쪽이 보이도록 군데군데 대추도 깔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호박꼬지도 군데군데. 호박꼬지가 조금 큼직큼직하고 예쁘게 썰어진 면을 골라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호박꼬지는 색깔이 예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놓으시면 나중에 떡을 완성했을 때 더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콩을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충분히 바닥에 넉넉하게 깔아주셔야 완성했을 때 떡의 모양이 예쁘게 나오니까요. 좀 신경을 써서 예쁘게 좀 깔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군데군데 떡 고명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떡 고명을 깔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물을 섞어서 설탕을 섞어서 내린 이 떡가루를 나머지 부재료랑 섞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젖은 행주 좀 깔아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남은 재료들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조금도 다 섞어주시고요.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골고루 섞은 상태에서 지금 여러가지 부재료를 예쁘게 깔아놓은 자, 이 떡찜기 안에다가 가루를 그대로 안 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좀 주먹을 줘보세요.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덩어리가 지죠? 자, 이렇게 주먹을 줘가지고 좀 부셔줘도 괜찮아요. 군데군데. 자, 우리 찹쌀로 만드는 떡은요, 익으면서 떡이 퍼져버리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떡이 퍼져버리면 밑에서 김이 올라오고 싶어도 막아버리기 때문에 김이 잘 올라오지 않아서 떡이 잘 안 익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주먹으로 꾹꾹 쥐어가면서 떡가루에 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기도록 하게 되면 김이 굉장히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떡을 잘 익히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가루를 군데군데 뭉쳐가지고 놔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골고루 자, 이렇게 놔주시고요. 남은 가루 다 넣어주시고요. 맵쌀가루에 비해서 찹쌀가루는 퍼지기 때문에 분량이 더 많이 주저앉게 됩니다. 부피가 작아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된 떡가루를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통에 물이 끓기 시작해서 떡을 한번 쪄볼 텐데요. 우리 이 지금 소머리 찰떡은 보통 찌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김이 잘 올라오면은 20분 만에 쪄지기도 하지만 이제 이 쌀가루가 퍼져서 김이 잘 안 올라왔을 경우에는 한 30분까지도 센 불에서 쪄주셔야 됩니다. 뜸 들이는 과정은 필요가 없고요. 그 대신 찌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통에 넣는 물의 양은 전체 물통의 한 3분의 2 정도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끓어서 저는 떡을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을 끄고요. 자, 뚜껑은 바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면보자기는 자, 뚜껑 위로 이렇게 잘 감싸 올리신 다음에요. 자, 올리고 자, 지금부터 저는 떡을 20분에서 30분 중간에 한두 번 정도 뚜껑을 열어보셔도 되니까요. 한 20분 정도 됐을 때 뚜껑을 열어서 젓가락으로 속에 마른 가루가 남아있는지 살짝 헤쳐서 떡이 익어가는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머리 찰떡은 다 찐 다음에 바로 그릇에 담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로 15cm, 세로 15cm로 네모나게 모양을 잘 만져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머리 찰떡의 모양을 잘 잡기 위해서 이 비닐이 필요한데요. 일반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쓰는 비닐봉투보다는 조금 두꺼운 걸로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김장용 비닐봉투가 가장 좋고요. 이 비닐봉투를 좀 잘라서 가로 50cm, 그다음에 세로 50cm 이 정도보다 작지 않게 비닐 준비를 해 가시고요. 떡이 쪄지는 동안에 비닐 안쪽에다 기름을 발라줄 건데요. 찹쌀떡이기 때문에 쉽게 달라붙겠죠? 달라붙지 않게끔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용유를 붓으로 기름을 비닐 안쪽에다가 골고루 발라주세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떡 찐 다음에 바로 이 비닐에다가 떡을 쏟아서 모양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골고루 가장자리 거의 끝에까지 이 비닐 이 정도 사이즈면은 거의 다 이 비닐 전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기름이 흐를 정도로 많이 바르실 필요는 없지만 골고루 발라서 미리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준비를 해 두시고 떡이 완전히 완성되면은 이 비닐 위에 쏟아서 모양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소머리 떡을 안 친 지 20분 정도가 지나서 떡이 익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불은 잠깐 끄고요.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뜨거우니까 그냥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 장갑을 좀 껴주세요. 자, 지금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떡이 잘 익은 것 같은데요. 속까지 완전히 익었는지 젓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래서 마른 가루가 없으면은 떡이 다 익은 건데 저는 마른 가루가 없이 떡이 아주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이 찹쌀로 찌는 떡은 뜸을 들이지 마세요. 그대로 그냥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쪄진 떡을 이 아까 기름을 발라 놓은 비닐 위에 쏟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안쪽은 기름이 발라져 있는 상태고 저는 이 떡이 지금 뜨겁기 때문에 맨손으로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장갑을 끼고 그 위에 비닐 장갑을 한 번 더 꼈습니다. 그냥 면장갑으로 떡을 만지게 되면 또 달라붙으니까 비닐 장갑을 끼시고 자, 비닐 장갑에도 기름을 좀 골고루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떡이 달라붙지 않도록 골고루 기름을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자, 고무줄로 이렇게 좀 고정을 시켜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벗겨지기 때문에. 자, 이 쪄진 떡을 이 면보 안에다가 오래 놔두시게 되면은 떡이 여기서 또 달라붙어요. 빨리 꺼내주시는 게 좋겠는데. 자, 꺼내서 떡을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탕을 발라놓은 면이기 때문에 떡이 달라붙지 않고 쉽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모양을 좀 잡아야 되는데, 자, 이 윗면도 기름을 살짝 발라주세요. 기름을 발라주면 떡이 마르지 않고 윤기도 잘 날 뿐만 아니라 달라붙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충분히 기름을 골고루 발라주시고요. 자, 이 떡을 가로 15cm, 세로 15cm 사이즈로 모양을 잡아야 되는데요. 찹쌀떡은 자꾸 퍼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사이즈보다 작게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이 비닐로 덮어가지고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을 잡으실 때는 이 스크래퍼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한 개보다는 두 개를 가져가셔가지고 자, 이렇게 소머리 찰떡이 나올 때는 이렇게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떡은 한번 반으로 접어서 모양을 좀 잡을 건데요. 자, 반을 접어도 정사각형의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처음에는 약간 좀 길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자,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으면은 지금 이렇게 밤이나 콩이나 대추가 예쁘게 보이는 이 면이 얼굴이 돼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반으로 접을 거기 때문에 이 얼굴이 되던 부분 쪽으로 접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다시 펼쳐셔가지고 자, 이걸 일단 한쪽으로 조금 몰아주시고요. 그래서 재빨리 자, 뒤집어서 다시 한번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퍼에도 기름칠을 좀 해서 달라붙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 폭이 15cm가 좀 안 되게끔 좀 좁게 자꾸 퍼져서 크기가 커져 버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좁혀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자리 부분도 그리고 전체적인 두께는 좀 두께가 평평하게 똑같이 나오도록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반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자, 가운데에 금을 좀 부어주시고 반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접쳤더니 떡이 훨씬 통통해지죠? 그래서 다시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 뭐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15cm가 나올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주어진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게 해서 떡이 퍼졌을 때의 그 크기도 감안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떡은 썰지 않고 그대로 제시를 하시는 건데요. 우선은 모양이 조금 더 잘 잡힐 수 있도록 비닐로 가장자리를 잘 각을 잡아가지고 감싸셔서 제출을 하시기 직전에 접시에다가 바로 옮겨 담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비닐을 펼쳐버리면은 떡은 자꾸 퍼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양을 다 잡아 놓고 나서 내기 직전에 비닐을 풀러서 옮겨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떡을 비닐에서 풀러서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완전히 식은 다음에 풀러주시는 게 좋지만은 우선은 제출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네모나게 모양이 잡힌 떡을 접시에 옮겨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모양이 소머리 편육을 눌러 놓은 것처럼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떡 소머리 편육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머리떡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소머리떡을 만드실 때 주의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머리떡을 하실 때 떡가루에 섞을 설탕을 일부 남겨 놓으시고 나중에 이 떡고명을 얹기 전에 설탕을 반드시 뿌리셔야지만 떡이 면포자기에 달라붙지 않는다는 점을 꼭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실리콘 시루 밑보다는 반드시 젖은 면포자기를 사용하시는 편이 좋다는 점, 이 점을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이 자꾸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가로, 세로 15cm 사이즈보다는 좀 작게 준비를 하시는 편이 여러분들이 내실 때, 제출을 하실 때 원하는 사이즈로 퍼져버리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닐 안쪽에 미리 기름을 발라서 떡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점, 비닐 장갑에도 반드시 기름을 발라주시고 떡이 달라붙지 않게끔 정리를 해가면서 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